예,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앞쪽까지 쭉,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했었는데, CNN을 했었는데, 이제 RNN으로 넘어가기 전에 CNN을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랩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아마 이 영상, 이 고양이 실험 제가 설명드리는 거 기억나실 텐데요. 이 고양이 실험하고, 그러면 우리가 만든 네트워크가 대충 이런 형태인데, 이것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이제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실제로 CNN이 어떤 식으로 학습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어떻게 학습하는 건지를 좀 더 깊이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아마 예, 자, 이 네트워크, 이거 다시 이쪽으로 넘어온 게 아니고요. 요 그림이 필요해서 자,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CNN이든 DNN이든 어쨌든 네트워크를 이렇게 여러 층을 쌓아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잖아요. 셀의 네트워크, 즉 뉴런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하나의 뉴런이고 이 동그라미는 앞에서 어떤 데이터든지 앞쪽에서 무슨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얘가 액티베이션이 될 건지 말 건지, 그죠? 그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뉴럴들이었죠. 셀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컨볼루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앞쪽에서 했던 1, 2, 예를 들어 3, 4, 뭐 이런 숫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숫자들이 필기체로 적혀져 있는 이 숫자들을 쭉 학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건 1이야, 2야 이렇게 판단해주는, 그걸 아마 샘플로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러면 컨볼루전이 됐다라는 거는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컨볼루전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미지일 텐데 이 이미지들을 피처 익스트랙션 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피처를 추출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 1 같은 경우는 직선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적인 요소가 있고 2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곡선적인 요소가 있고 여기도 2와 비슷한 곡선적인 요소가 있죠. 그 다음에 4 같은 경우도 4 같은 경우는 여기에 1과 비슷한 직선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직선적인 요소가 있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한 사선으로 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고 직선적인 요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익스트랙션 하면 빠져나온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전에서 뭐 그 포토샵의 개념처럼 설명드렸잖아요. 샤픈을 하든 아니면 이 외곽 테두리를 따든, 자 그렇게 해서 땄을 때 여기에 각각의 요게 최초의 인풋이고 이게 컨볼루전하고 그 다음에 또 컨볼루전의 렐루 한번 하고 맥스풀 하고 또 컨볼루전의 렐루에 맥스풀 한번 하고 최종적으로 덴스 태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 그림이 그것과 비슷한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 각각의 이 셀들 안에는 어떤 놈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 동그라미 안에는 이런 요소를 찾는 셀인 거예요. 얘는 이런 요소를 찾는 셀이고 얘는 직선 요소를 찾는 거고 얘는 이런 직선 요소, 얘는 이런 직선 요소를 찾는 셀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찾느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원래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왜곡시키죠. 그죠? 컨볼루전에서 이미지를 왜곡시켜 가지고 특징 부분에 어떤 특정한 영역들만 이렇게 도드라지도록 만들어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각각들이 뒤에 최종 결과물하고 맞아 가도록 백프로퍼게이션으로 계산을 하면서 점점 이런 요소들이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학습이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학습이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이미지가 이쪽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 이미지의 요소들을 결국은 얘는 지금 보면 여기서도 입력을 받고 여기서도 입력을 받고 여기서도 입력을 받죠. 그러면 얘는 픽셀 한 개, 픽셀 한 개, 픽셀 한 개, 픽셀 한 개잖아요. 그러면 여러 종류의 픽셀들이 쫙 들어왔을 때 그 중에 어느 픽셀에 데이터가 있을 때, 즉 어디 여기에 픽셀 있고 여기 픽셀 있고 여기 픽셀 있고 여기 픽셀 있고, 그죠? 이게 전부 다 픽셀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이미지로 확인했을 때 여러 군데 이렇게 픽셀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쪽에 픽셀들이 있을 때 얘는 자기가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WX 플러스 B 가지고 하는 거겠죠. 그죠?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액티베이션이 되면, 예를 들어, 나머지는 액티베이션이 되지 않고 요 세로 요소만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요! 라고 얘가 손을 들겠죠. 손을 들면
이 뒤쪽에서 나갈 때 나가면서 뭐 그런 것들과 이거는 이제 이계층으로 했으니까 이런 요소가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얘가 실제로는 그러니까 조금 추상화가 조금씩 더 추상화가 되는 겁니다. 이미지들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뒤쪽에 다시 컨볼루션을 한 번 더 시키면 이 중에서도 또 요 작은 영역을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층을 만들어서 더 이제 더 추상화를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추상화를 시켜서 그러면 여기가 손을 들면 이쪽에서는 어디가 액티베이션이 될지를 찾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게 하나가 어떤 앞쪽에서 어떤 게 액티베이션이 됐을 때 얘를 1이라고 판단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학습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뇌가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그 앞쪽에 설명드렸던 그 고양이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 저 실험하고 또 다른 실험이 있는데요.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 무슨 우리가 보기엔 재밌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잔인하기도 한데 어떤 실험이 있느냐 하면 이런 실험이 있어요. 고양이를 갓 태어난 고양이를 이런 조그만 방에다 집어넣어요. 방에다 집어넣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하루인가 며칠 동안을 이 완전히 밀폐된 방이에요. 밀폐된 방에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에 하루인가 이틀인가를 놔둬요.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빛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벽이 보이게끔 그 방에 벽이 보이게끔 하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벽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세로 줄무늬가 없어요. 전부 다 가로로만 되어 있어요. 가로로만. 그러니까 가로 줄무늬가 있는 이런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고양이를 넣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양이는 가로 줄무늬밖에 못 보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태어난 이후로 본 거라고는 가로 줄무늬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양이를 얼마 있다가 끄집어내서 왜 고양이들 좋아하는 놀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움직이면 이렇게 잡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막대기를 가로로 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면 고양이가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얘를 세로로 이렇게 막대기를 막 움직이면 전혀 동작을 하지를 않는 거죠. 이게 이 실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그러니까 뉴럴도 앞쪽에서 했던 이 고양이 실험과 비슷한 거예요. 개념은. 그러니까 뉴럴 안에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이미지에 반응하도록 하는 셀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뉴런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고 이 뉴런이 액티베이션 되지 않으면 어떠한 판단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양이는 가로 이 줄무늬에 대해서는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거를 디텍션하는 어떤 뉴럴 셀이 있는데 세로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디텍션할 뉴런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양이는 그것에 대해서 세로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개념, 이 개념을 아마 설명드리면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요렇게 해서 앞쪽에서 뭔가가 그죠? 뉴럴에서 이렇게 컨볼루션 해가지고 어떤 피처를 익스트랙션 해가지고 뒷단에 이거는 1이야 2라고 판단하는 그 원리가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WX 플러스 B만 가지고 앞단에 이렇게 네트워크를 여러 개를 막 만들어 넣어서 이게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이거는 사실 CNN에도 적용이 되지만 DNN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 개념이죠.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를 조금 더 좀 더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고양이 실험을 통해서 CNN이 어떻게 컨볼루전이랑 그 렐로 풀 이 구조를 왜 어떻게 최초에 만든 사람이 저걸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CNN의 학습 원리이고 이 원리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이것들이 이 네트워크만 쓰는 게 아니고요. 좀 다른 네트워크들이 좀 더 있어요. 뒤에 더 있는데 그것만 하면 또 계속 지금 제가 하는 이 시리즈와는 맞지 않아서 그는 다음번에 다른 시리즈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시리즈에서는 저는 이제 CNN, 뭐 RNN, 그 다음에 RNN에서 좀 더 나가면 LSTM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강화학습 이 정도까지만 해서 전체적인 머신러닝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머신러닝 방법들을 이해해 보자는 거기 때문에 아마 CNN은 요 정도까지 해서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앞쪽에 지금 이번에 제가 랩업 하면서 그냥 개념적으로 이제 실제 코드는 다 작성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앞쪽에 동영상을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이걸 개념적으로 그럼 저 코드들이 의미하는 실제적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동영상부터는 정말 RNN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